여러분, 예술이 스스로 예술이기를 포기했던 시대가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현실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완벽한 과학이 되려고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혁명적이었던 시도 자연주의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이 근본적인 차이에서부터 출발해요. 왼쪽에 보이는 자연, 이건 뭐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 존재하는 세계잖아요. 반면에 오른쪽의 예술은 인간의 생각,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이 전부 담긴 창조물이죠. 이 둘은 뭐랄까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예술이 이 평행선을 한번 넘어보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인간의 의도라는 이 변수를 아예 싹 지워버리고 마치 자연 법칙 그 자체가 된 것처럼 현실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복제하려 한다면 말이에요. 바로 그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자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나 상상력은 일단 좀 내려놓고 오로지 과학자의 눈으로 현미경 아래 놓인 표본을 보듯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겠다. 이런 문학적인 실험이었던 거죠. 저는 이 슬라이드의 비유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연주의 작가들은 스스로를 예술가가 아니라 과학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연구실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였고, 손에 쥔 펜은 날카로운 메스였으며, 인간은 그들의 실험 대상이었던 셈이죠. 아니, 이렇게까지 급진적인 생각이 대체 어디서 태어난 걸까요? 그 지적인 뿌리를 추적해보려면 우리는 두 철학 거장, 칸트와 니체의 생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합니다. 먼저 칸트의 세계부터 한번 보죠. 칸트에게 자연이란 건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 아래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와 같았어요. 어떤 예외도 없었죠. 반면에 예술은 철저하게 인간의 의도가 만들어낸 형식의 세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생겨요. 칸트는 최고의 예술이라는 건 가장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마치 자연처럼 조금도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봤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 이번엔 니체의 시선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가 본 자연은 그렇게 질서정연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도덕이나 이성 같은 게 끼어들기 전에 원초적인 힘과 의지가 막 날뛰는 거대한 혼돈, 즉 삶의 용광로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혼돈 앞에서 예술은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니체에게 예술이란 건 이 끔찍할 수도 있는 진실을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거짓말, 일종의 환상이었어요. 바로 이 예술 덕분에 우리가 이 힘겨운 삶을 긍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두 철학자의 생각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주네요. 자, 보시면 칸트에게 자연은 법칙이었고 예술은 형식이었죠. 반면에 니체에게 자연은 힘이었고 예술은 그 힘을 감당하게 해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자연주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술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의 법칙을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철학적인 아이디어들이 문학이라는 실험실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이제 자연주의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연주의의 가장 핵심적이면서 또 가장 논쟁적인 개념이 바로 이 결정론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건 사실 환상에 불과해요. 한 사람의 운명은 이미 유전과 환경이라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거대한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 이런 냉혹한 선언인 거죠. 만약 인간이 이렇게 결정된 존재라면 작가는 더 이상 심판관이 될 수가 없겠죠. 이 슬라이드의 몽쿠처럼 작가는 자기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실험을 지켜보는 과학자처럼 절대적인 거리를 유지해야만 해요. 동정이나 비판이 아니라 오직 차가운 관찰과 기록만이 남는 겁니다. 이런 과학적인 태도는 문학의 형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게 돼요. 우선 빈곤이나 범죄 같은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전혀 미화하지 않고 그냥 날 것 그대로 보여줬고요. 또 등장인물들이 진짜 우리 사는 것처럼 사투리도 쓰고 속어도 막 쓰는 거죠. 심지어는 초단위 문체라고 해서 현실에서 1초 흐르는 걸 그래서도 똑같이 1초로 묘사하려는
와, 진짜 극단적인 시도까지 나타나요. 이 모든 게 결국 하나의 공식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예술은 자연에서 작가의 한계, 즉 X를 뺀 것이라는 겁니다. 이 X를 0으로 만드는 거, 그게 자연주의의 최종 목표였던 거죠. 자,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거 리얼리즘이랑 되게 비슷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둘은 정말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차이를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리얼리즘은 현실을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도덕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은 어떻게 작동하는 기계인가? 이 과학적인 사실을 보여주는 데서 끝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작가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죠. 뭔가를 가르치려는 도덕적 전달자가 아니라 그냥 지켜보는 객관적인 관찰자가 되는 거. 이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 모든 이론을 하나의 작품에 응축시킨 게 바로 게르하르트 하우프트만의 철로지기 틸입니다. 주인공 틸은 자기 자유의지로 뭔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의 환경과 억눌린 본능이라는 결정론적인 힘에 의해서 서서히 파멸로 이끌려갈 뿐이죠. 작가는 그 과정을 마치 의사의 임상 보고서처럼 정말 냉정하게 기록하고요. 그야말로 자연주의 문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교과서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연주의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술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실의 추악한 모습까지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비추는 그런 냉정한 거울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힘든 현실을 잠시나마 있게 해주는 아름다운 창문이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